안녕하십니까. 3월 선물 옵션 만기일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미 시장은 또 어제도 300포인트 넘게 급등을 하면서 또 전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돌파해갖고 다음 주나 이달 안에 33,000, 35,000까지를 지속적으로 가느냐. 지금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악재도 없고 기대감이나 그 우려감 때문에 등락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특별한 악재가 나온다든지 호재가 나오면은 급등락을 하겠지만 크게 급락하기보다는 미국 같은 경우는 횡보 조정을 하더라도 계속 전고점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시장보다는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 우리 시장이 좀 약하죠. 우리 시장은 다행히도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윗꼬리가 살짝 달기는 했지만 다행인 거는 3천선을 회복했다는 거. 이제 3천선을 내일이나 다음 주 초반에 완전히 안착을 하면 다시 한번 3060선, 그다음에 3140, 3180선 이 자리가 그전에도 전고점 돌파의 분수령이었는데 여기서 맞고 계속 떨어졌죠. 그래서 이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 1차로 3068 정도, 그 다음에 3140, 3180선을 돌파를 하느냐. 그리고 그동안 올라가지 못한 부분은 어저께 언제 반영이 되냐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일단은 1차적인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게 기술적인 반등에 그치면 다시 또 3천선을 하회하면서 횡보 조정을 할 것이고, 그러니까 내일이나 월요일, 화요일 정도까지 여기서 이 부분에서 3천선이 무너지지 않고 3060선 위로 올라가면 다시 한번 3100 위로다가 돌파 시도를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너무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선물도 마찬가지로 이 저점을 이탈하면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다행히도 장대 양봉인데 약간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다른 때보다는 한 장중에는 8포인트가 넘기도 했는데 7포인트 넘게 상승 마감했기 때문에 약한 모습은 아닙니다. 추가적인 모습이 중요한 지수 때는 413.8에서 415 사이 이 자리를 돌파해 줘야만 다시 한번 427 정도 부분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특히 옵션은 양쪽 다 중박 정도 나올 수 있다. 중박 정도 나올 수 있는데 대박이 나올 조건은 콜옵션이 미장이 좀 하락을 하더라도 프리미엄이 지난달처럼 충분하게 10분의 1, 20분의 1 토막 나면은 거기서 터질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조건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나오지 않았고 콜옵션이 412 같은 경우는 412 같은 경우는 저점에서 최대 한 680포인트가 나왔어요. 680포인트가 나고 그 위에 거는 500%, 400%그 정도 한 중박 정도가 나왔습니다. 중박 정도 예상을 했는데 중박에서는 약간 더 나오긴 했지만은 대박까지는 가지 않았고 한 중박 정도가 나왔는데 그 지나친 외가격을 제가 하지 말라는 이유가 이렇게 터졌다 하더라도 결국은 412는 죽여버렸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어느 마디만 먹고 빠져라. 그렇지 않고 이걸 다 먹으려고 하다가는 수익이 낮다가 손실을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풋옵션도 마찬가지로 410의 경우는 월요일 화요일은 한 700%가 나왔었고 오늘도 410은 저점에서 0.11이 0.75까지 0.11에서 0.75까지 풋옵션도 최대는 저점에서 고점까지는 680%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막판에 한 30분 남기고 이게 급등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 수익 올리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100%든 50%든 200%든 수익이 올렸으면은 빠지라는 거고 외가는 것을 조심하라는 게 이렇게 터져도 그냥 휴지가 돼버리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410 콜이 행사가 됐죠. 행사가 됐는데 마찬가지로 한 500% 정도 터졌다가
3분의 2는 되돌렸기 때문에 끝까지 갖고 있었으면은 수익을 낼 수가 없고, 오히려 오전에 거의 승부가 났기 때문에 나머지는 횡보라 상당히 개인들이 매매하기가 어려운 자리였다. 그리고 어저께 제가 콜옵션 쪽에 좀 무게를 두는 게, 그동안 우리가 못 올라갔던 부분이 언제 반영될 것이냐, 그 부분하고, 외국인들이 콜옵션을 60억 정도 매수를 한 거를 주목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역시 우리보다는 외국인들이 그 정보력이나 이런 것들이 빠릅니다. 빠르고, 뭐 상승적으로, 그동안은 뭐 하락적으로 봤다 해갖고 거기에 맞춰서 오버나잇을 한다든가 하면은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당일날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은 해지를 하기 때문에 뭐 콜옵션에서 손실이 나면 뭐 선물 매도로 수익이 난다든지 현물에서 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정보력에서 월등히 앞선다. 그래서 어제도 60억 정도 매수를 한 거를 무시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개인들이 많이 팔았네요. 1조 1억 원 팔고, 외국인들은 1조 7천억을 사들였기 때문에 상승 분위기로 갈 수밖에 없었다. 선물도 이제 막판에는 많이 팔았는데 계속 뭐 3천억 이상 샀다가 막판에 한 3천억 정도 매도로 돌아섰고, 투신이나 기관 쪽에서 1조 한 4천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견인했습니다. 그리고 종목을 몇 종목 살펴보면은, 삼성전자의 경우는 뭐 우리나라 늘 대표주니까 이거는 빠뜨릴 수가 없는데 지수와 거의 연동되고 지금 횡보를 잘 하고 있어요. 횡보 잘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뭐 요 라인에서 지금 공방을 계속 치열하게 하고 있는데, 8만 원 선이죠. 여기가 무너지지 않으면 8만 원 선만 지켜주면은 다시 한번 상승 여력이 있다. 그러나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한 8만 6천 원대를 돌파해야지 다시 9만 원, 뭐 10만 원을 향해서 갈 수가 있는데, 내일이나 마찬가지로 월요일, 화요일 정도 시장이 어느 정도 강도가 더 강한지, 오늘 1.36% 뭐 1,100원 올라가서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건 아닌데, 일단은 계속 횡보를 잘 하고 있다는 거, 그동안 많이 올라온 거에 비해서는 조정을 잘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뭐 카카오죠. 카카오는 또 이렇게 빠졌다가도 올라갈 때는 또 힘차게 올라가는 모습을 오늘도 한 4.1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GS건설 같은 경우도 이런 거는 결국은 이격도가 너무 많이 벌어졌다가 수렴을 통해 가지고 지금 5일선이 21선 위로 올라가느냐, 그 다음에 이제 21선을 올라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61선, 그 다음에 120선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평선을 보더라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하이닉스도 오늘 한 3% 정도 반등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요 음봉이 떨어진 이 두 개 자리 14만 원대하고 14만 3천 원대를 돌파를 해줘야지 다시 15만 원대를 향해서 갈 수가 있다. 음봉 자리를 완전히 감싸야 됩니다. 음봉 자리를. 그래야지 강하지. 아직까지는 기술적 반등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떨어지더라도 아까 지난번에 이 자리 13만 원대, 그 다음에 이 밑에는 12만 원대가 견조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뭐 중장기로 가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하락할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대신증권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오늘도 4.96% 거의 5% 정도, 뭐 주식으로는 5% 정도 올라가면 상당히 괜찮게 올라간 거죠. 한두 번 더 올라가면 뭐 정고점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오늘. 그 다음에 두 종목 정도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퇴직을 하면서 그 관련주가 상당히 많아요. 지인들이나 뭐 친척들 뭐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주가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서 대장주랑 한 두 종목 정도만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무슨 뭐 기본적 분석이나 뭐 기술적 분석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거 테마주로다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으로 11,000원대 올라갔다가 계속 조정을 받았죠.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다가 한 6,000원대에서 지지가 되면서 순간적으로 여기서 급등을 하면서 100% 정도가 지금 올라가고 조금 눌렸다가 지금 다시 밑꼬리를 단 상태예요. 근데 이런 테마주들은 조심해야 될 게 급등할 때는 한없이 가지만은 또 빠질 때는 무섭게 빠지기 때문에 개인들이 그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짧게 대응하는 것이 낫고 수익이 충분히 낮다. 그래서 나는 묻어두겠다 하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대선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수익이 많이 났을 때는 또 한 3분의 2 차익 실현하고 또 눌린 목에서 사고 계속 이거는 급등락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기가 더 좋아지고 지지도가 여론조사에서 올라가면 또 급등을 하는 거고 또 좀 떨어지면은 또 급락을 하는 거고 예, 서현도 비슷하죠. 이런 종목들은 정고점을 돌파하고 그 15,050원이 최고인데 이 자리를 돌파할 때 이제 여기서도 더 충분히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저점에서 거의 한 6,900원대 상승을 한 거기 때문에 100% 이상 간 거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을 받는 거고 또 어떤 테마나 윤석열 그 지지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입당을 한다든지 예, 그래서 여론조사가 더 좋아졌다 하면 급등을 하는 거고 또 시간이 지나서 뭐 시들시들해지면 다시 급락을 하기 때문에 테마주들은 하시는 분들이 많이 개인들은 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고 단기적으로 좀 대응하고 수익이 났을 때 일부 챙기면서 그 눌린 목에서 다시 사고 그리고 나머지 수익 난 거를 갖다가 계속 더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원물 같은 경우는 새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이번 달은 끝났고 차월물의 경우는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등 가격이 상당히 비싸죠. 11.80이나 뭐 풋은 10.30 정도 되기 때문에 근데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또 요즘 추세로는 만기가 끝나고서는 금요일 날 뭐 한 200~300%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하루 이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또 한 2주가량은 양풀이를 다 죽이는 단계니까 그때는 양매수라든지 오버나잇은 좀 주의해서 하고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게 양매수할 타임이 오버나잇을 하면은 좀 위험하다. 그동안은 계속. 근데 양매수 타임이 아침에 시가에서 개파락을 시키고 풀이가 충분히 죽었을 때는 양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 초반에 양매수를 했으면 콜에서는 뭐 한 4~500%가 났기 때문에 풋옵션이 뭐 3분의 2 토막이 났더라도 4~500%가 난 데서 충분히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 그럴 때만 양매수를 해야 됩니다. 옵션 같은 경우는 양매수해서 양풀이 다 죽이는 단계에서는 위험하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한쪽으로 원웨이로 가는 게 없죠. 계속 급등락을 하는 시장이었기. 이게 철물인데도 이 정도인데 당월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요즘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터질 때 보면은 만기 지나서 한 2~3주 가량 원웨이로다가 계속 한 방향으로 상승하든지 하락해서 터지는 경우 그 다음에 만기 전주에 미리 한 5일 만에 다 터지는 경우 또 조용하다가 만기주 월화수 터지고 만기날 별로 터지지 않는 경우 또는 만기날 지난달처럼 프리미엄을 완전히 죽인 상태에서 오후에 터지는 경우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는 계속 양풀이를 죽이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항상 단기적으로 짧게 대응하시기 바라며 그 다음에 만기일 그 매매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부터 좀 차분하게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 그리고 한 만기 지나서 2~3주 정도는 옵션보다는 선물로 하는 게 낫습니다. 선물로 해갖고 선물로 해도 한 3포인트 5포인트도 충분히 움직이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알맞게 뭐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수익을 내고 쉬시는 게
수익을 미리 내면 좀 쉬는 게 나아요. 쉬고 좀 쉬었다가 분석해 갖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은 또 보이니까 또 상승이다 하락이다 보이는데 계속 모니터만 보고 있으면은 계속 꾸준하게 등락을 거듭하기 때문에 수익을 올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점 좀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